정적만이 감도는 거실. 강은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한때 남편과 함께 가꿨던 정원은 이제 그녀의 마음처럼 조금씩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철쭉은 여전히 봄이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그 빛깔마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다. 아들 민준이 결혼한 지 꼬박 3년, 손녀 하윤이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두 돌이 지났지만 은숙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바람이 드나들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던가. 남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는데 왜 나만 유난스러울까? 민주는 사별 후 홀로 키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살뜰했던 아들은 결혼 후 어딘가 멀어진 듯했고 며느리 박지연과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 늘 아슬아슬했다. 살림과 육아에 서툰 지연이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건네는 조언들은 어김없이 잔소리가 되어 돌아왔다. 어머니, 요즘은 다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연의 무심한 한마디, 어머니, 이제 저희도 알아서 잘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민준의 건조한 위로는 은숙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민준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웠다. 혹시나 저녁에 들를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오후 늦게 걸려온 아들의 전화는 역시나였다. 엄마, 오늘 야근이라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은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지만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은 식어가는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한숨과 함께 오래된 개종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며칠 뒤 은숙은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우연히 지연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던 지연은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잔뜩 지친 목소리로 하소연하고 있었다. 정말 미치겠어. 일은 일대로 쌓여있지. 하윤이는 계속 보채지. 시어머니는 자꾸 몰라. 다 그만두고 싶어. 마지막 말 끝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쓰러운 마음에 얘 그러다 몸 상한다. 내가 좀 도와줄까? 하고 말을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잔뜩 날이 선 지연의 대답이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때는 저희랑 상황이 많이 달랐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은숙의 가슴에 꽂혔다. 상황이 다르다니 나도 너희 아빠 없이 민준이 혼자 키우느라 밤낮없이 뛰어다녔는데 섭섭함과 야속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밤 은숙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내가 정말 부담스럽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무거운 마음으로 동네를 산책하던 은숙은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 앞에서 오랜 동네 친구 최수희를 만났다. 수희는 은퇴한 교사로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 은숙 씨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활쑥해? 무슨 일 있었어? 반갑게 말을 건네는 수희 앞에서 은숙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참 동안 지연과의 일, 민준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는 은숙의 어깨를 수희는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은숙아,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 거야?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 거야. 수희의 담담한 위로가 은숙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나 요즘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배우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기도 좋고 완성했을 때 성취감도 꽤 크더라. 수희의 권유에 은숙은 망설였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절박함에 떨리는 마음으로 뜨개질 초급반에 등록했다. 생전 처음 잡아보는 뜨개 바늘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코를 빠뜨리기 일쑤였고 실은 자꾸만 엉켰다. 하지만 강사의 차분한 설명과 수희의 도움을 받으며 한 코 한 코 떠나가는 동안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뜨개질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아들 생각도 며느리 생각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난생 처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서툴지만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편물을 보며 은숙은 아주 오랜만에 작은 설렘을 느꼈다. 뜨개질을 시작하면서 은숙의 생활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들 부부에게 향했던 관심을 조금씩 자신에게로 돌리려 했었다. 매일같이 하던 전화도 며칠에 한 번으로 줄였고 불쑥 찾아가는 대신 미리 연락하고 약속을 잡으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그런데 은숙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민준이었다.
엄마, 요즘 통 연락이 없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걱정 반, 서운한 반이 섞인 민준의 목소리에 은숙은 오히려 당황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일 뿐이야. 한편 은숙은 수희와의 대화나 여성 잡지에서 읽었던 자녀와 잘 지내는 법 같은 글귀들을 떠올리며 지연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시도했다. 어느 날 하윤이가 감기에 걸려 끙끙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에고, 우리 하윤이 아프다니 어쩌니. 지연이 네가 힘들겠구나. 애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나도 민준이 어릴 때 밤새 간호하느라 뜬 눈으로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려 한 말이었지만 지연의 반응은 싸늘했다. 네, 어머니. 약 먹이고 방금 재웠어요. 단답형 대답과 함께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듯한 태도. 은숙은 또다시 내가 또 옛날 얘기 잔소리로 들리게 말했구나 하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민준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매일같이 야근하며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다. 다 잘 될 거야. 은숙 딴에는 아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말이었지만 민주는 어머니는 역시 내 진짜 속마음은 몰라주시는구나 하며 오히려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는 듯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피곤한 한숨 소리가 은숙의 가슴을 쳤다. 자신의 노력이 계속 엇나가고 오히려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은숙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역시 나는 안 돼. 뭘 해도 자식들에게는 방해만 될 뿐이야. 애써 시작했던 뜨개질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문화센터 가는 발길마저 끊고 싶어졌다. 정성껏 가꾸던 정원의 잡초처럼 마음속에도 절망감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듯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처럼 아들 내외의 눈치만 살피며 홀로 외로움을 삼키려던 순간 수희가 은숙의 집으로 찾아왔다. 은숙아, 너 요즘 왜 통 안 보여?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은숙을 발견한 수희는 다짜고짜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은숙은 그동안의 속안이를 다시 한번 쏟아냈다. 자식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면 그게 어디 정상이니.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었던 것처럼 늙어가는 것도 처음이잖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거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 수희의 진심 어린 격려와 따뜻한 눈빛에 은숙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너 뜨개질 솜씨 제법 늘었던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엔 아깝지 않아? 수희는 은숙이 뜨다만 목도리를 가리키며 씩 웃었다. 그 무렵 지연이 갑작스러운 외출로 잠시 하윤이를 은숙에게 맡기게 되는 일이 생겼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지연에게 급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힌 것이었다. 은숙은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해 하윤이를 돌봤다. 함께 그림책을 읽고 숨바꼭질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하윤이가 할머니 방에서 뜨다만 알록달록한 털실 뭉치와 목도리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우와, 예쁘다. 이거 하윤이 거예요?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묻는 하윤이의 순수한 모습에 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 천진한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은숙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래, 우리 하윤이 목도리 떠줄까? 그날부터 은숙은 다시 뜨개 바늘을 잡았다. 하윤이의 작은 목에 어울릴 만한 부드러운 털실을 골라 정성껏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한 코 한 코 마음을 담아 뜨개질을 하는 동안 은숙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예쁜 리본까지 달아 완성한 목도리를 들고 아들네 집을 찾았다. 지연아, 별건 아니고 하윤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떠봤다. 멋쩍게 목도리를 건네는 은숙의 모습에 지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목도리를 받아든 지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색깔도 하윤이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 순간 은은 지연과의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도 은숙은 꾸준히 문화센터에 나가 뜨개질을 배웠다. 실력도 제법 늘어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주변에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문화센터에서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수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은숙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만든 숄과 하윤이의 작은 조끼를 출품하기로 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지연아, 이번 주말에 엄마가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하는데 시간 되면 잠깐 들러서 구경하고 가렴. 부담 갖지는 말고. 예전 같으면 꼭 와야 한다고 했을 테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전시회 당일 은숙은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문화센터로 향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다 되도록 아들 내외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하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은숙에게 민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 갑자기 긴급 회의가 잡혀서 도저히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가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이어 지연의 전화도 걸려왔다. 어머니 어떡해요. 하윤이가 밤새 열이 나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잘 안 떨어져서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에 은숙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괜찮다. 다 이해한다. 회사 일도 중요하고 하윤이부터 잘 돌봐야지.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거의 서운함과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래, 역시 나는 그들에게 그저 그런 존재일 뿐인가 보다. 전시회장에 홀로 남아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은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롯이 혼자라는 생각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때 옆에 있던 수희가 아무 말 없이 은숙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은숙.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준과 지연, 그리고 열이 조금 내린 듯 보이는 하윤이가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랑 하윤이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의 첫 전시회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민준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이 어려 있었다. 지연도 하윤이를 아는 채 은숙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하윤이가 오늘 어머니가 떠주신 목도리하고 병원 다녀왔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들 예쁘다고 칭찬하셨어요. 지연은 은숙이 떠준 하윤의 목도리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솜씨 정말 좋으세요. 사실 저도 요즘 뜨개질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인데 혹시 어머니께 좀 배워도 될까요? 제가 어머니께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지연의 말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도 아내의 말에 힘을 보태듯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저희 생각만 했나 봐요.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저희도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더 응원하고 지지할게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여전히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황급히 닦아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아들 내외와 사랑스러운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거실로 들어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따뜻했다.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의 달콤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몇 달 후 은숙의 삶에는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문화센터에서 뜨개질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가꾸었다. 수희와는 더욱 각별한 친구가 되어 서로의 노년을 응원하고 가끔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낡았던 정원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은숙은 주말마다 조금씩 정원을 손질했고 지연과 하윤이도 가끔 와서 함께 꽃모종을 심거나 작은 채소를 가꾸었다. 지연과는 주말에 가끔 만나 함께 뜨개질을 하거나 하윤이의 육아 이야기를 나누며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은숙은 더 이상 지연의 살림에 섣불리 간섭하려 하지 않았고 지연 역시 시어머니의 지혜와 따뜻함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다.
어머니,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연이 먼저 조언을 구하는 날도 들어갔다. 그럴 때면 은숙은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라며 지연의 마음에 공감해 주었고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 결정을 믿어. 라며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며 가족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주말 저녁 은숙의 집에서 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풍경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숙은 자신의 정원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지연이 서툰 솜씨로 코바늘을 움직이고 있었고 하윤이는 할머니가 떠준 작은 토끼 인형을 안고 제잘거렸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은숙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깊어진 주름과 쓸쓸한 눈빛만이 가득했던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